안녕하십니까. 유럽 지리와 문화에 대해서 강의할 정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럽에 대한 지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또한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를 줄 자료 수집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를 사례로 해서 그 양식 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PPT를 만들어서 차후에 발표하거나 만약에 발표를 못하게 되면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3주차 1강에 있는 우리나라에 관해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한 자료 정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5가지가 첫 번째가 여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항공권이죠. 그래서 항공권은 항상 이티켓으로 발권할 것인지 아니면 종이 티켓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럽은 비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겐 비자라고 학생들을 위한 또는 국가 간의 자유 이동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꼭 여러분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물론 기간이 길면 조금 요금이 오르지만,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여행자 보험을 습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교통 패스라든지 또는 예약 바우처라든지 이런 증명과 더불어서 예약사항을 꼭 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과 카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목록을 만들어서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른쪽 차트처럼 해외여행 갈 때 준비물을 그래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킹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면 이거 체크리스트를 프린팅해서 작성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 가시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해외여행은요, 처음 가실 때는 저도 그랬지만 설레이죠. 그렇지만 제 주장은 뭐냐면 좀 남녀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는 간편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여성분들은 나름대로 좀 준비물이 남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도 중복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맨 처음에 여권이죠. 패스포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을 여행을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신분증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신분증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외국에 나갔을 때는 국제적인 신분증으로서 여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권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3가지가 있죠. 일반 여권, 관광 여권, 외국인 여권. 그래서 관광에 필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일반 여권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발행일로서 10년인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권의 유효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기간이 남아있어야 돼요. 유효 만료일이.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재발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는 여권 사진을 별도로 한 2-3장 정도 분산해서 지참합니다. 물론 제
핸드폰에다가 뒤에다 껴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백팩, 여러분 소위 말하는 배낭의 한쪽에다가 일부의 돈, 한 100불 정도의 돈과 사진을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권 안에 있는 제 사진이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면을 복사를 해서, 요즘에는 복사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또는 이거를 집에서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당황하면요, 또 핸드폰까지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것을 종이로 출력해서 사진과 더불어서 같이 좀 두세 곳에다가, 두 곳에 정도 이상에다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많이 분실 안 하는 게 최고지만, 또 하다 보면 분실이 되죠. 그걸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권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면서, 또 여권이 2020년부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주재 대사관이나 유럽에 있는 현지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전화번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정보를.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꼭 연락을 하셔서 보호를 받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의 소위 말하는 파출소라고 해요. 파출소, 경찰서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경찰서, 파출소 잡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가셔야 돼요. 그렇듯이 여행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문국에 대한 주 영사관에 대해서 꼭 전화번호, 연락처 등등을 메모해서 가시는 게 유의하고요. 또 비자의 이제 방문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광 비자 또는 취업 비자는 성인이 됐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 비자, 그죠? 다음에 등등등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관광 비자이거나 학생 비자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는 유럽끼리 아까 생겐 조약에서 무비자로 이동이 가능하죠. 검문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은 그냥 선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돌출판에서 지나면 이건 이제 독일이구나, 오스트리아구나, 스위스구나 이렇게 하시면 개념이 좀 다르니까 비자에 대한 생견 협약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겐 조약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럼 생겐 조약을 어떤 식으로 획득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두면, 최초 방문국에 가 생겐 가입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초에 내가 입국하는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최초를 영국으로 간다. 그러면 영국 대사관에 가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탈리아 간다. 그러면 이탈리아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한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하시면 거기 가서 이제 생겐 비자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제 생겐 비자 신청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간혹 물론 지금은 이제 하지만 여행자의 검역 이유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보전하는 거죠. 더 되돌아오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비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보험을 들으라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시고 3번 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견 지역에 대한 요즘처럼 이제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뒤에서도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외교부 사이트에 가면 www.0404.go.kr을 가시면 그냥 외교부 해안전 여행 이렇게만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비자 사칭 중에 생긴 협약에 대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 청년이죠.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1년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까는 관광비자잖아요. 관광비자로 가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뭐냐면 비자하고 유사한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이 있죠. 물론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또는 워킹 홀리데이라고도 하고 청년 교류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가서 여행도 하겠지만 장기간이라고 해서 1년입니다. 1년 동안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체험을 같이 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격은 대학생이 아니라도 18세 이상 18세 이상 30세 미만이면 청년이 되고 조건이 부양 가족이 없어야 돼요. 물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물론 범법 행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어학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학은 방문국의 어학을 모르더라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번역기가 참 좋은 게 많아서 여행하기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홀리데이는 우리나라 협정된 곳이 23개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체계는 나라가 밑에도 있죠.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관심 있는 나라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래서 주변에 유럽 국가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까운 곳에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는 데가 이제 홍콩하고 호주를 또 많이 가죠. 그죠? 홍콩이나 호주. 그러나 이런 유럽 나라들도 이런 워킹 홀리데이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를 워킹 홀리데이를 했을 때 장점은 딱 국가별로 한 번만 돼요. 한 번만. 평생. 그죠? 그러니까는 단기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제 좋은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은 그동안 좀 12개월로 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국가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나라에 대해서 워킹 홀리데이 인포 센터라고 해서 일기부에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더 획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여행 허가인데요. 이건 미국 방문할 때 관련된 거니까 소위 말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는 좀 전자권으로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국 여행은 물론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원래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자여행 허가라고 해서 ESTA인데 이 ESTA를 발급받는으로써 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WP라고 해서 VWP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약 90일간 관광용으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부터 미국 방문할 적에 이 제도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서로 연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미국 방문할 적에 수월하게 방문 비자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행은 안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이트에 가서 외국부 사이트에 오면 어느 나라가 위험지대고 안전지대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밑에 하단에 보이는 색깔별로 조정이 되어 있죠. 크게는 4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죠. 남색 경보, 그 다음에 황색 경보, 적색 경보, 흑색 경보죠.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지대죠. 그래서 남색은 유의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황색은 자제하라는 뜻이고, 빨간색은 이제 적색으로 돼서 철수를 하라는 거죠. 흑색은 아예 여행을 금지한 나라죠.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소동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유의하라고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흑해 주변에 위에 있는 국가죠. 이 국가에 대해서 약간의 황색 경보가 있는데 그렇게 이쪽 지역은 좀 조심해서 정보를 알고 가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행 가기 전에 이런 안전 여행을 하시고 특히 여기 제도가 외교부에서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경보 제도라든지 동행 서비스 있죠 위에 그 다음에 영사 콜센터라든지 이쪽 라인에 특히 여학생들이 혼자 가거나 이랬을 때 여행할 때 동행 서비스를 같이 해놓고 여행을 가시면 좀 더 안전하게 외교부하고 현지하고 서로 연락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이 사이트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영사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했을 때 영사 콜센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또 여권을 분실했을 때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 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상식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은 유럽기가 여러분들이 물론 일반 2대 3이죠. 먼저 별이 1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2개라는 나라는 최초에 가입한 초기 단계에서의 국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2016년에 영국이 EU에 탈퇴한다고 이제 신청을 탈퇴 신청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방문한 국가가 EU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이제 EU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EU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U와 관련돼서 이제 중앙이죠. 그래서 유로화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로화는 동전과 이제 지폐로 되어 있는데 1유로는 센트하고 유로 센트라고 그러죠. 한축에서 이제 센트인데요. 1유로는 100센트로 그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도 1센트짜리와 2센트, 5센트, 10, 20, 50 센트가 있고 유로화도 종이 동전은 1유로와 2유로가 있는데 지폐로는 5유로 이상이 이제 지폐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2018년 말에 500유로짜리 지폐는 발행을 이제 중단했죠. 크다 보니까 이제 500유로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 넘어요. 한 장이. 그러니까 약간
나쁜 쪽으로 악용되기 쉬우니까 아마 이제 발행을 이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론 유로화에 대한 마크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증명서, 즉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학생증이나 또 면허증 또는 회원증, 특히 뭐 여러분들이 유스 호스텔을 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회원증을 통해서 발급을 해 가시는 것이 가면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연맹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복궁역 근처에 가시면 총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25세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설사 가서 뉴스호텔에 투숙을 안 하더라도 이런 회원증을 발급을 해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료니까 그렇게 특이하게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나 또는 국제유수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스위스 발행 관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모르면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도 대행이 되니까 하시면 되고, 혹시 또 이제 유럽에 가서 뭐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가 있다면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국제 운전면허로 면허증을 체인지를 해서 추가 발급해서 가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요. 다음 그 외에도 또 유료일 패스라든지, 유럽은 기차 또는 전철이 나름대로 국철도 포함돼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국가 간의 생견 조약처럼 서로 통용되니까 가서 발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적절하게 발급해가는 것이 할인도 받고 굉장히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한 30% 디스카운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방문할 계획이 이제 국가가 정해졌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다닐지를 알면 그거를 상대로 해서 가서 상담을 하시면 적절하게 안내를 받아서 유로 패스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안전한 여행사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사면 비싸요. 대신 이제 미리 예약을 하거나 예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할인 혜택은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항공권이에요. 항공권. 그죠? 국제 항공권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숙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제 숙박을 알아봤으면 그에 관련된 이런 유로 열차 승차권이라든지 또는 어디 박물관을 간다면 박물관 입장료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축제를 참가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무료가 아닌 것 외에는 유료일 경우는 한국에서 정보를 얻어서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도 아까 유로일 패스하고 인터레일 패스인데, 이거는 인터넷이니까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열차 승차권의 일부로서 동일하게 유로일 패스가 동일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유레일 한국 홍보사무소를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저는 이제 자전거 빌려서 옛날에 이렇게 하는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이용은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좀 패스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글쎄요, 또 현지에 가서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까 이제 청년 자격증을, 그러니까 신분증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시면 어른보다는 한 3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종 패스포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패스 가격이나 예약은 일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 제일 가까운 정보를 이용해서 획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유가증권 중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2등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항공이나 열차나 버스나 다 똑같아요. 1등석부터 3등석까지 있죠. 그냥 말이 없으면 다 모든 게 3예요. 3등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등석은 우등이에요. 우등. 그 다음에 1등석은 퍼스트 클래스. 그죠? 최고 특석이죠. 그죠? 그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문의 입구에 2라고 된 거는 차량 번호가 아니고 클래스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티켓팅에 대한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고 있겠죠. 그죠? 클래스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면에 이렇게 입구에 등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진으로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탑승하기 전에 또 이런 클래스 좌석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열차 패스인데요. 패스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당일짜리 또 15일, 일주일짜리, 2주짜리, 보름짜리, 또 한 달짜리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물어보시는 게 최고예요. 그 현지에서 물어보시고 요즘엔 또 언어가 번역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탑승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슬라이드를 핸드폰에다 저장해 가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것도 하나의 유가증권이에요. 항공권이나 숙박권, 또 이런 열차 승차권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박 똑똑이 여러분들이 챙겨서 실수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행을 할 때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5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여권과 비자 문제, 그죠? 그 다음에 항공권, 그죠? 항공권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왕복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출발과 도착, 그 다음에 그래서 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그래서 보험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꼭 들고 가시는 걸 좋고, 그 다음에 화폐죠. 또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나 카드를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가시든지 한두 개만 가져가서 단 국내용은 필요 없고요. 외국용 외화용이 있어요. 외화용으로 꼭 물어보시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는 유로화나 달러는 우리나라 현지 지금 국내에서 미리 체인지해서 보관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현지에서 가면 아무래도 비쌉니다. 이것도 당황하게 되면 약간 우리나라처럼 좀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좀 나쁜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로화나 달러로 체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돈 보관도 한 곳에다 있지 말고요. 3군데 정도 분산시키세요. 여러분들 트렁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백팩이라든지 또 자그마한 이제 핸드 그죠? 그냥 백에다가 분산해서 돈을 보관해서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 무겁거나 혼자 갈 때는 물론 좀 무거울 수밖에 없어 준비사항이 있겠지만 좀 친구와 더불어서 분산하거나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 특히 그 계절에 맞는 옷들을, 가벼운 옷들을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특히 호텔에서 빨래를 살짝, 양말이나 속옷 같은 것들은 일시 빨아서 빨리 마르는 소재들이 있어요. 면 소재는 잘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면보다는 요즘에 기능성 옷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속옷이나 이런 양말들은 빨면 금방 마르는 소재들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은, 그죠?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선크림이라든지 모자, 이런 신발 같은 것도 좀 산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다르지만, 신발에 대해서 만약에 트레킹을 하실 거면 신발은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약간의 접는 우산 있죠? 튼튼한 거, 3단이나 2단짜리 그런 거 작게 하나 준비 정도 하시면 좋듯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준비를 물론 완벽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소품은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가시는 게 좋고, 중요한 것을 잘 챙겨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꼭 준비하신다는 게 좋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은 대한 정보와 또는 내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더 행복하니까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